이 어순을 몰라서 우리가 자신감이 떨어질 때가 많다는 거죠. 어떤 단어가 먼저 와줘야 하고 그 다음 단어는 뭐가 와줘야 하는지. 이 영어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어순만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어도 얼마든지 소통이 가능하고 또 문장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럼 한번 영어 어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얘기인데 사실 우리가 단어를 아예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문제는 우리가 영어 단어들을 알아도 그 단어들을 가지고 문장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이 영어가 어렵다고 느껴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어떤 말을 우리가 영어로 하려고 하면 머릿속에 막 단어들은 떠오르는데 어떤 단어가 먼저 와줘야 하고 그 다음 단어는 뭐가 와줘야 하는지, 이 어순을 몰라서 우리가 자신감이 떨어질 때가 많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이번 강의를 보고 나시면 그동안 답답했던 것들이 깔끔히 해결되실 거예요. 영어와 우리말이 어순이 다른 건 사실이지만 이 영어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어순만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어도 얼마든지 소통이 가능하고 또 문장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볼게요. 우선 우리말로 나는 매일 7시에 영어 공부를 한다 라는 문장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먼저 생각해 볼 점은 우리말은 조금 더 다양한 어순으로 말을 해도 된다는 점이에요. 어순을 좀 바꿔서 해도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영어 공부를 매일 7시에 한다 라고 해도 되고 또 매일 7시에 나는 영어 공부를 한다 라고 해도 되는 거잖아요. 자, 근데 반대로 만약 여러분이 한국어를 배우는 입장이면 어떨까요? 우리말은 다양한 표현이 존재하는 만큼 배우기 더 어렵겠죠. 같은 표현을 가지고 이렇게도 말하고 또 저렇게도 말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근데 다행히도 영어는 그렇지 않아요. 영어 어순은 주어, 동사, 목적어, 그리고 따라오는 단어 플러스 플러스 이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문장이 만들어지는지 한번 볼까요? 자, 문장을 보면 나는 공부를 한다라는 거니까 주어에는 내가 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I가 와주고 그리고 주어는 우리말로 또 있는 이가로 해석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그 다음은 동사가 와야 하는데 동사는 우리말로 뭐뭐 다로 끝나면 동사예요. 이 문장에서는 공부하다 이렇게 다로 끝나는 study가 동사이기 때문에 I study 나는 공부한다가 되는 거죠. 영어는 이렇게 주어 동사만 잡아주면 일단 기본 틀은 잡힌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영어는 반드시 주어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말은 문장에서 주어를 생략하고도 자주 말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너 점심 먹었어? 라고 누가 물어봤을 때 나 먹었어 라고도 할 수 있지만 또 그냥 주어를 생략하고 먹었어 라고도 우리가 정말 많이 한다라는 거죠. 또 뭐 하고 있었어? 라고 상대가 물으면 그냥 공부하고 있었어 이렇게 주어를 자주 생략하고 말한다는 거고요. 자, 그런데 영어는 주어가 생략될 수 있다 없다? 네, 없다예요. 자, 그리고 이 주어 동사는 실은 이렇게 짧은 문장을 만들 때보다 긴 문장을 만들 때 더 중요해져요. 무슨 말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나는 일한다 는 영어로 어떻게 되죠? 네, I work가 되죠. 자, 뭐 어려울 게 없어요. 자, 근데 문장이 이렇게 길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나는 일한다 가 아니라 나는 열심히 일한다니까 I hard work인가요? 아니죠. 영어는 주어 동사가 우선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필요한 단어가 뒤에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 동사인 I work가 먼저 나와주고 그 뒤에 hard라는 단어가 오는 거죠. 나는 열심히 일한다 I work hard. 또 그런 의미에서 나는 영어를 공부한다 라는 문장도 우리말 어순 그대로 영어 단어를 나열하면 I English study가 되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주어 동사부터 먼저 잡아주면서 나는 공부한다. I study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있는 English는 자연스럽게 뒤에 따라오면서 문장이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영어 어순은 주어 동사 목적어 플러스 플러스 라고 한 거고 현재 I study English 주어 동사 목적어까지 잡힌 상태가 된 거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영어는 아주 중요해요. 일단 무슨 일이 있어도 주어 동사 목적어까지만 순서를 맞춰서 잡아주자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까지만 어순을 맞게 잡아주면 그 다음에 오는 단어들은 조금 어순이 틀려도 살짝 어색할 수는 있으나 소통하는 데 큰 지장이 없어요. 물론 목적어 뒤에 오는 단어들도 올바른 순서를 알려드릴 거지만 영어는 그만큼 주어 동사 목적어까지의 순서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주어 동사 목적어 잡는 연습을 해볼게요. 나는 7시에 영어 공부를 한다.
우선 주어 동사 순으로 영어 단어를 위치해 주고요. 그러면 주어 I, 동사 공부하다 study. 자, 이렇게 주어 동사가 잡혔고 목적어에는 무엇을 공부하는지가 와주면 되니까 영어가 와주는 거죠. 자, 그럼 나머지 7시에라는 표현은 자연스럽게 마지막에 와주면서 문장이 완성되는 거예요. 나는 7시에 영어 공부를 한다. I study English at 7. 혹시나 I study at 7 English. 이렇게 하면 틀린 표현이 되는 건지 궁금해 하실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네, 틀린 표현이에요. 왜냐면 자, 나는 공부한다가 나왔어요. 그러면 목적어에는 내가 무엇을 공부하는지가 나와줘야 하는데 여기에 at 7을 넣어주면 나는 7시에 라는 것을 공부한다 라는 잘못된 말이 되는 거니까요. 그럼 이제 주어 동사 목적어 다음에 오는 단어들의 순서를 볼게요. 목적어 뒤에 오는 단어들은 플러스로 제가 표시를 해 놓았는데 이유는 우리가 문장을 만들 때 주어 동사 목적어까지만 먼저 나오고 그리고도 더 필요한 단어가 있다면 목적어 뒤로 붙는다라는 의미에서예요. 그래서 마지막 문장을 보면 나는 7시에 영어를 공부한다. 목적어 뒤 첫 번째 플러스 자리에 at 7이라는 표현이 나온 거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 플러스의 어수는 장소와 시간 순으로 나오면 돼요. 자, 그럼 예문을 볼까요? 나는 여기서 이틀 전에 그녀를 만났다. 자, 역시 주어와 동사부터 잡아주면 I met. 그리고 나는 만났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니까 목적어에는 만난 사람이 나와주는 거죠. 그쵸? I met her. 나는 그녀를 만났다. 자, 이제 여기라는 장소와 시간이 남았죠? 그럼 뭐가 먼저 온다? 장소가 먼저 오는 거니까 그러면 I met her here. 나는 여기서 그녀를 만났다. 이틀 전에 2 days ago. 그래서 완성된 문장은 I met her here 2 days ago가 되는 거죠. 하나 더 볼까요? 제니는 어제 이곳에 그녀의 핸드폰을 두고 갔다. 네, 주어에는 사람인 제니가 위치하고 동사에는 놓았다라는 뜻의 left가 오겠죠? 참고로 left는 왼쪽이란 뜻도 있지만 또 동사로는 놓다라는 뜻의 leave란 단어의 과거형도 돼요. 그럼 이제 목적어에는 무엇을 놓고 갔는지 표현해 주면 되는 거니까 그녀의 폰이 오는 거고 마지막 남은 두 단어도 장소와 시간 순으로 이렇게 위치해 주면 영어 어순에 맞게 문장이 완성되는 거죠. Jenny left their phone here yesterday. 네, 이렇게 영어는 주어 동사 목적어 그리고 장소와 시간 순으로 말한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영어를 하다 보면 이럴 때가 있겠죠? 내가 하고 싶은 말에 같은 요소가 여러 개가 나올 때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장소와 시간이 아니라 시간 다음에 또 시간이 오는 거죠. 이런 문장처럼요. 나는 매일 7시에 영어 공부를 한다. 매일도 시간 개념이고 7시에도 시간 개념이잖아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작은 단위부터 큰 단위 순서로 가는 거예요. I study English 다음에 at 7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everyday가 오는 거죠. 나는 매일 7시에 영어 공부를 한다. I study English at 7 every day. 한 가지 더 볼게요. 나는 매일 6시에 커피를 마신다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러면 먼저 주어 동사 목적어 I drink coffee가 오고 그 다음에 뭐가 오면 된다? 그렇죠. 작은 단위인 at 6가 오고 everyday가 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매일 6시에 커피를 마신다는 I drink coffee at 6 every day. 자, 이제 시간이 2개가 아니라 3개가 될 때는 어떻게 되는지도 볼게요. 나는 작년에 매일 10시간 동안이나 일을 했다. 이 문장에는 작년에 라는 시간 개념과 또 매일이라는 시간 개념 그리고 10시간 동안이라는 시간 개념까지 이렇게 해서 3개의 시간 개념이 나왔어요. 자, 하지만 이럴 때도 어려울 것 없이 제일 작은 단위부터 어순을 잡아주면 되는 거니까 제일 먼저 10시간 동안이라는 개념이 오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for이라는 단어는 얼마 동안이라는 표현의 이 동안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일했다, 과거니까 I worked. 10시간 동안 for 10 hours. 그 다음 매일, every day, 마지막으로 제일 큰 단위인 작년에 last year. 그래서 나는 작년에 매일 10시간씩 일했어라고 하면 I worked for 10 hours every day last year 이 되는 거예요. 장소도 역시 작은 것부터 큰 것으로 가면 돼요. 그래서 나는 그녀를 강남에 있는 카페에서 만났다 라고 하면 I met her 다음에 at a cafe가 먼저 오고 in 강남이 오는 거죠. 자, 이렇게 영어 어순을 배워봤는데 우리가 진짜로 영어를 잘하려면
어순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문장을 만들어서 많이 사용해 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어순을 너무 집착한 나머지 얼른 문장을 만들어 사용해 보는 단계로 빨리 넘어가지 못하시는 분들은 주어, 동사, 목적어까지만 확실히 어순을 먼저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오는 단어들은 크게 연연하지 않고 연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나는 매일 7시에 영어를 공부한다 라는 문장도 주어, 동사, 목적어. 그러니까 I study English까지는 순서가 바뀌면 안 되지만 뒤에 따라오는 at 7이랑 everyday는 순서가 바뀌어도 크게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인들도 I study English every day at 7 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I study English at 7 every day 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셨죠? 여러분도 앞으로는 마음에 이 정도 여유는 가지고 영어를 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절대 놓칠 수 없는 내용을 여러분과 공유해 보려고 하는데 바로 부정문과 의문문 어순이에요. 생각해보면 어순을 배우고 났더니 평서문 어순만 배웠다는 느낌이 드신 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순을 배웠는데도 표현에 한계가 있다고 느껴질 수 있는 거고요. 자, 어찌됐건 영어에는 평서문뿐만이 아니라 부정문과 의문문도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다 되어야 내가 영어로 질문도 가능하고 또 예를 들면 하고 싶다라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지 않다라는 말도 하면서 정말로 다양한 소통이 되는 거니까요. 그럼 바로 부정문 어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부정문은 우리가 조금 전에 배운 평서문 어순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부정문도 주어, 동사, 목적어 플러스 순으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고 대신 여기서 딱 하나만 바꿔줄 수 있으면 부정문이 되는 건데 그게 바로 뭐냐? 동사예요. 그럼 문장을 보면서 어떻게 동사를 바꿔줘야 부정문이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나는 매일 일한다. I work every day. 라는 문장이 있는데 여기서는 work라는 동사가 사용됐죠? 부정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이 일한다라는 동사 앞에 do not을 위치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do not work. 일하지 않는다가 되면서 부정문이 완성되는 거죠. 결국 우리가 평서문 어순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부정문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 do not work는 세 단어로 된 표현이지만 그냥 하나의 동사라고 여겨주는 언어 센스예요. 일하지 않는다는 do not work라는 하나의 단어, 또 가지 않는다는 do not go라는 하나의 단어. 이렇게요. 이래야 쉽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영어로 빨리 바꿀 수도 있고 나중에 더 어려운 문장을 만들 때도 큰 도움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평서문에서 동사만 바꿔주면 부정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동사 앞에는 do not뿐만이 아니라 시제가 과거인 문장을 만들고 싶다면 did not을, 그리고 미래는 will not을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나는 매일 일하지 않는다. I do not work every day. 나는 매일 일하지 않았다. I did not work every day. 나는 매일 일하지 않을 것이다. I will not work every day. 그리고 나는 매일 일할 수 없다. I cannot work every day. 자, 여러분, 동사만 제대로 사용할 수 있어도 평서문과 부정문이 가능하고 거기다 다양한 시제별로 문장을 가져갈 수도 있는 거예요. 꼭 알아두시고요. 그럼 이제 오늘의 마지막, 바로 의문문 어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의문문은 평서문 어순 그대로 해서 이렇게 앞에 단어 하나가 더 추가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당신은 매일 일한다 라는 문장이 있으면 그 앞에 do만 위치해주면 질문이 된다는 거죠. Do you work every day? 당신은 매일 일을 하시나요? 어려울 거 하나 없죠.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둘게, 이 do를 did나 will 또는 can으로 대체해 줄 수도 있는데 이러면 또 시제별로 다양한 의문문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과거부터 볼까요? 매일 일하셨나요? Did you work every day? 매일 일하실 것인가요? Will you work every day? 매일 일할 수 있나요? Can you work every day? 자, 그러니까 영어 의문문의 어순은 뭐다? Do, did, will, can, 주어, 동사, 목적어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 더 자세한 의문문을 만들고 싶을 때는 육하 원칙을 사용해 주는 거예요. 당신은 왜 매일 일을 하시나요? 라고 묻고 싶으면 Do you work every day? 라는 의문문 앞에 왜라는 뜻의 why를 사용해 주는 거죠. 그럼 Why do you work every day? Why do you work every day? 왜 매일 일을 하시나요? 라는 문장이 돼요. 그래서 왜 일하세요는 Why do you work? 어디서 일하세요는 Where do you work? 언제 일하세요는 When do you work? 이런 식으로 응용해 주면 되는 거죠. 자, 아셨죠? do, did, will, can을 사용해서 기본 의문문을 만들어 줄 수도 있고 또 필요하면 거기다 다시 육하 원칙을 사용해서 더 자세한 의문문도 만들 수 있다.
네, 그리고 당연히 육하 원칙은 do뿐만이 아니라 did나 will, 그리고 can 앞에도 붙어서 더욱 다양한 의문문을 만들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오늘 배운 어순 공식이면 you work every day 라는 이 기본 문장 앞에 do, did, will, can을 붙여주면서 의문문 4문장을 만들 수 있고, 또 그 앞에 do, did, will, can마다 각각 육하 원칙을 더해주면서 다시 이론상으로는 do로 6문장, did로 6문장, will로 6문장, 또 can으로 6문장, 그래서 총 28문장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work라는 동사 하나로요. 자, 그리고 이러면 동사 10개만 알아도 280문장이 되는 거죠. 오늘은 영어 어순을 한 번에 정리해봤어요. 이 영상만 보셔도 이렇게 영어 문장은 만들면 되는 거구나 하고 감이 딱 오셨을 거예요. 그리고 요즘처럼 연말 연초에는 영어를 다시 시작해보려는 분들도 정말 많잖아요. 이번 기회에 기초부터 제대로 정리해보고 싶다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여기를 눌러서 키엔 공식 홈페이지에서 단계별로 차근차근 따라와 보세요. 여러분이 영어를 시작하시는데 반드시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뵐게요.